안녕하세요. 재화의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요. 이분이 이제 단톡방에서 이제 아는 지인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채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그 단톡방에다가 조금 수위가 높은 이제 소위 야동 같은 이제 그런 영상을 업로드를 했다가 이제 그 단톡방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여성분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성분이 이제 경찰서에 신고를 해서 디지털 성범죄로 신고를 했다. 뭐 이렇게 이제 사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마치 이제 성희롱이라는 게 이제 형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단어인 것처럼 디지털 성범죄라는 것은 또 정확하게 이제 법률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 분들이 편의상 사용을 하시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사례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구별을 해야 될 이제 법률적인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건에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은 뭐냐, 이제 이거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소위 그 음란물 유포죄와 카메라 이용 촬영죄, 이 두 가지를 이제 혼동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음란물 유포죄라는 것은 이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지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이 음란물 유포죄이고,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에서는 음란한 보호, 문원, 화상, 영상 등을 배포, 판매,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이고, 처벌의 수위는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긴 하겠지만,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부분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그 촬영 당시에는 그 촬영 당하시는 분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경우이지만, 사후에 의사에 반해서 유포가 된 경우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이제 조문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조문이 촬영 당시에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으나 의사에 반해서 유포가 된 경우에는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저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야동을 어딘가에다가 뭐 업로드를 하거나 누군가에 전송을 하면 음란물 유포죄, 그 다음에 어떤 사적인 내밀한 영상을 찍었는데,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사례들은 이제 여자친구와의 어떤 성관계 영상을 서로 이제 합의하에 찍었는데, 나중에 그 영상을 다른 친구한테 보냈다라거나, 아니면 받은 친구가 또 누구한테 보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야동,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야동 같은 경우에는 그 촬영을 당하시는 분들, 예컨대 뭐 쉽게 얘기하면 포르노 배우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 영상이 유포될 거라는 것을 이미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고 동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유포되는 부분 자체가 그 사람이 피해자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 음란물 유포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그 영상이 유포될 거라는 거는 전혀 뭐 상상도 못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게 그 개인들 간의 어떤 성적인 이런 영상들, 이런 부분들이 합의하에 촬영을 했지만 그 촬영을 당하신 분의 의사에 반해서 나도 모르게 유포가 된 경우, 이런 경우가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도 많이 틀리죠. 음란물 유포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있지만, 이 범죄는 정확하게는 성범죄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상 정보가 등록되거나 신상 정보가 공개 고지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게 촬영을 했지만 의사에 반해서 유포가 된 경우에는, 이거는 엄연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 그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 영상을 음란물 유포에 해당하는 영상이든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하는 영상이든, 그 영상을 이제 유포한 사람이 돈을 받고 영리 목적을 한 경우에는, 특히 카메라 이용 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벌금형도 아예 없고요. 7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징역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기재하신 내용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명확하진 않습니다. 이게 지금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할 사안인지 단순한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할 사안인지는 조금 명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그 단톡방에 서로 이제 농담하고 이랬던 정황을 봤을 때는 단순한 이제 야동을 이제 업로드했었을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해당한다기보다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단톡방에서 만약에 어떤 성적인 대화가 없었는데 그냥 일상적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그 영상을 올려가지고 했었다라고 하면 그 영상을 보는 사람들 중에 그 단톡방에 있었던 구성원들 중에 그걸 보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 또 별도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범죄가 성립이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성범죄 신고라는 것은 이제 법률적인 명칭은 아니고 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야동을 올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말하는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동은 받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 보내게 되면 더더욱 문제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야동을 받는 것 자체는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다운로드를 받는 것은. 다만 그 영상에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게 되면 나도 몰랐지만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게 되면 그것은 또 이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될 거고 근데 이제 그 받았던 영상이 아동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그 영상을 누군가에게 친구한테 전송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해당 영상 내용에 따라서는 카메라 이용 촬영죄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음란물 유포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동은 받지도 말고 보내면 더더욱 큰일 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